그리고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한 교실에 경주 김씨가 2명이 있습니다. 그 경주 김씨 2명은 같은 가족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겠죠. 그 관계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 친척은 친척일 겁니다. 왜냐하면 경주 김씨 후손들끼리는 반드시 앞에다 경주 김씨라고 하는 성씨를 붙이니까, 그러니까 같은 성씨이기 때문에 같은 친척이겠지만, 그렇겠지만은 이 관계가 너무 멀어요. 우리가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한 286천 이러면 이것이 과연 친척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런 관계가 벌어진 겁니다. 즉 한마디로 왕과 제후는 혈연 관계가 멀어지게 된 거죠. 왕과 제후가 혈연 관계가 멀어지게 되자, 그러자 제후는 국왕에 대한 충성심이 약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후들이 국왕을, 즉 주왕실을 떠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주나라 왕실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그런 지역이 되게 넓었기 때문에 제후들의 세력이 아무리 왕실에게 까분다고 하더라도 왕은 그들을 쉽게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쉽게 제압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때문에 제후가 살아남기 위해서 왕에게 충성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주나라 왕실이 힘이 세기 때문에 제후는 계속해서 왕에게 충성을 바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만 커다란 변곡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주 왕실의 왕이 바보 같은 짓을 해요. 즉 어느 날 어떤 한 주나라 왕실에 왕이 있었는데, 근데 그 왕이 국가를 통치하는데 그다지 통치를 잘했다고 여겨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왕은 자기를 굉장히 사랑하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몇 대 미녀 중에 한 명이라 불렸었던 포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이 자기의 아내였었던, 즉 이제 후궁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이 포사가 다른 건 정말 다 좋은데 희한하게도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포사는 절대 웃지 않는다는 겁니다. 웃지 않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예뻤음에도 불구하고 포사의 웃는 모습을 보고 싶었었던 주나라 왕은 여러 가지 수단을 씁니다. 하지만 모든 수단들이 전부 다가 실패해요. 포사는 절대 웃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갑자기 중국의 북방 지역에서 인민족이 주나라 왕실을 침공을 한 겁니다. 그러자 주나라 왕실은 이걸 막기 위해서 바로 군대를 동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알고 봤더니 거짓 정보였어요. 근데 문제는 주나라 왕실은 제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힘을 키워놓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적들을 혼자서 다 막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비상시에 바로 주나라 왕실에서는 공화를 올려서, 그래서 지방에 있는 제후들이 주왕실을 돕도록 이제 서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민족이 그냥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화군이 이미 올라갔던 거죠. 가까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공화국을 보고 달려간 것은 그다지 먼 곳을 가는 것은 아니니까 별 미안해할 건 아닌데, 문제는 여기에요. 여기 이런 데서 있었던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말 엄청 달려간 거죠. 엄청 달려갔는데, 문제는 열심히 달려갔는데 도착하니까 아무도 안 쳐들어왔더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되자 이때 당시에 이 제후들은 정말 허탈해서 어깨를 축 늘어진 채로 다덜다덜 하면서 자기 집으로 가고 있었죠. 근데 그 모습이
그분들한테는 참 안타깝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봐도 웃기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이 주나라 왕실의 왕의 후궁이었던 포사가 봤을 때도 너무 웃겼던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포사는 웃습니다. 이렇게인데 문제는 그렇게 비웃듯이 웃었었던 그 모습 자체도 너무 예뻤던 겁니다. 이러자 이때 당시에 주나라 왕은 바로 이 비웃는 모습이라도 이때 당시에 보고 싶어서 그때부터 계속 봉화불을 올립니다. 봉화불을 이렇게 올리게 되자 이걸 보고서 또 지방에 있는 제국은 열심히 달려간 거죠. 열심히 달려갔는데 문제는 뭐냐? 이거 전부 다 뻥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때 당시에 제후들은 왕에게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왕한테 잘못 보이면 제후의 자리를 뺏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속으로 불만을 꾹꾹 참으면서 지방으로 내려갔죠. 그런데 포사는 이 모습이 계속 웃겼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웃었죠. 그래서 이 주나라의 왕은 계속 횃불을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서부터는 제후들은 바로 봉화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도 또 뻥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이들은 이때 당시에 그냥 바로 주나라 왕실을 구하러 군대를 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만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진짜 인민들이 죽은 거죠. 이렇게 되자 이때 당시에 주 왕실은 제후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바로 봉화불을 올렸지만 아무도 안 왔어요. 양치기 소년과 늑대 아시죠? 아무도 오지 않게 되자 결과적으로는 주나라 왕실은 그대로 바로 이들에게 그만 수도가 함락을 당합니다. 그리고 주나라 왕도 죽어요. 그리고 포사는 웃지 않았었던 그 여성 포사는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이 제후들이 의리는 잘 지켰습니다. 주나라 왕실이 망한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왕은 없었어요. 왜? 태자가 있었는데 이 태자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10년 동안 왕이 없는 채로 주나라가 유지되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그러다가 바로 태자가 성년이 된 그 다음에 바로 주나라 왕실이 다시 한번 복구가 됩니다. 하지만 왕이 다시 되고 났었던 주나라의 새로운 왕은 예전의 수도를 가서 한번 살펴봤더니 다 무너지고 다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때문에 이때 당시에 바로 주나라 왕은 어떻게 했느냐? 바로 수도를 이쪽 위치에 있었던 이 포경이라고 불렸던 곳에 있었던 바로 이 수도를 주나라의 두 번째의 번성했었던 곳 중에 하나인 나급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깁니다. 이 나급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게 되는데 봐봐요. 수도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옮겨갔죠. 때문에 이 주나라가 왕실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옮겨간 이 사건을 일컬어서 우리는 주의 동천, 즉 주나라가 수도를 동쪽으로 천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바로 주나라 시대를 둘로 가르는 분기점이 됩니다. 바로 이 이전의 시기는 서주 시대, 수도가 서쪽에 있었다 해서 서주 시대, 그리고 이 이후부터는 수도가 동쪽에 있었다, 동쪽으로 옮겨갔다 해서 동주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이 동주 시대는 크게 바로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로 나누게 됩니다. 이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1번. 자, 춘추 전국 시대에 큰 변화가 일어나다. 1번. 주가 쇠퇴하고 춘추 전국 시대가 시작되다. 교과서는 182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먼저 별표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칠 거예요. 그리고 밑줄도 칠 겁니다. 여기서 선생님은 별표는 최고 3개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별표가 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번에 춘추시대에서는 동그라미 1번 왕실과
제후 간에 빈칸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미리 알겠지만 빈칸은 혈연이겠죠. 혈연 관계가 약화됩니다. 동그라미 2번. 자, 제후들의 세력이 점차 증가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이민족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주의 동청이 있었고, 이걸로 인해서 다시 한번 넘버링 새로 합니다. 동그라미 1번. 주 왕실의 권위 약화, 주나라 왕실의 권위가 약화되고, 동그라미 2번. 그러면서 제후들도 점차 독립이 됩니다. 왜냐? 주나라 왕실이 비록 다시 복구는 됐지만 제후가 도와줘서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나라 왕실의 권위가 제후가 왕실을 우습게 여겨도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약화가 됐던 겁니다. 자, 이런 시대에서 그래도 제후는 초창기에 주나라 왕실에 대해서 의리를 지켰어요. 첫 번째 보면은, 자, 첫 번째 검정색 동그라미 춘추 시대를 보면, 이 춘추 시대는 별표 2개를 쳐주세요. 주 왕실을 대신하여 유력한 제후가 패자, 자, 패자에다 박스 쳐주세요. 패자는 제패하다 할 때 그 패자입니다. 패자로 다른 제후들을 통솔합니다. 이때 당시에 통솔했었지만은 통솔했었던 명분이 바로 이 패자가 된 제후가 왕실에게 모든 정권을 받았다라는 명목 하에서 이렇게 이제 다른 제후들을 통솔했던 겁니다. 때문에 당연히 왕실의 권위는 그 기본이 되는, 권력의 기본이 되는 전제인 왕실의 권위는 인정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왕실의 권위 인정, 밑줄 쳐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때 당시에 이 시대를 이제 춘추 시대라고 하는데, 춘추 시대 때 되게 유명한 5명의 바로 패자가 있었습니다. 이들 일궈서 우리는 춘추 5패라고 얘기하는데, 이 춘추 5패와 관련해가지고서 소설들도 많이 만들어졌죠. 그 열국지라든가 이런 것이 바로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 검정색 동그라미는 전국시대입니다. 전국시대는 바로 몇 개의 강력한 제후국들만 남았습니다. 즉, 주나라 왕실에 대해서는 이젠 충성 갈등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나라 왕실이 너무 약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개 제후국들도 쉽게 아예 그냥 주나라 왕실을 멸망시킬 수 있을 정도까지 가게 된 겁니다. 원래 이쪽 지역에는 수백 개가 넘는 그런 제후국들이 있었는데, 그 제후국들은 주나라 왕실이 이들 사이를 중재를 해주지 못하게 되자 자기네들 중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바로 국가를 전부 다 차지하려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바로 최종적으로는 7개의 나라만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 일궈서 우리는 전국 칠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별표 2개 칩니다. 전국시대 몇 개의 강력한 제후국, 밑줄 칩니다. 몇 개의 강력한 제후국, 그리고 이들만 남아서 통일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것을 일궈서 우리는 전국 칠웅이라고 합니다. 그 나라들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런데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에서는 철기의 사용이 있습니다. 이 춘추전국 시대 때, 정확히 얘기하면 춘추 시대 때부터, 춘추 시대 한 중반서부터 본격적으로 철기가 사용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른쪽에 보면은 동그라미 1번, 이때부터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철제 농기구를 사용했다는 것은 철로 농기구를 만들었다는 것이니, 철로 농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돌로 농기구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됐던 겁니다. 어떻게 잘 됐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돌덩이가 더 무거울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돌덩이가 더 무거울까요? 철덩어리가 더 무거울까요? 알까요? 여러분들, 정답은 가끔가다 예외는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로는 철이 더 무겁습니다. 여러분들 뭘 생각하면 되냐면, 헬스클럽 같은 데 가서 아령을 한번 보세요. 아령 5kg짜리가 더 무거울까요? 그 정도 크기의 돌덩어리가 더 무거울까요? 둘 다 무거울까요? 어쨌든
실질은 철이 더 무겁습니다. 거기다가 또 더 단단하죠.